안녕하십니까. 농사와 택시의 윤유원입니다. 오늘도 역시 이제 개인 택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. 지난번 그 개인 택시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술 취한 손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, 또 두 번째 시간에는 개인 택시 기사님들 근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, 거기에 의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이 개인 택시는 하루에 적게는 20명, 많게는 한 3, 40명이 타고 내리고 합니다. 기사 입장에서는 이게 내 재산 목록 1호나 마찬가지예요.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요. 또 자가용을 갖고 있을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가족이다 보니까 다 내 물건처럼 소중하게 다루죠. 그러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. 그저 하루에 3, 40명씩 타고 내리는 일반 택시예요. 택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가 저 기사님의 재산 목록 1호니까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겠다, 이런 생각 꿈에도 안 합니다. 그저 그냥 택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는 게 거칠죠. 타고 내리고 하면서 발에 툭툭 부딪히고, 물건 들고 타고 내리면서 차에 여기저기 부딪히고, 이러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해서 차에 손상이 가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손상 간 게 다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손상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자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,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차량 시트는 하루에 3, 40명이 타고 내리고 계속 하다 보면, 특히 뒷좌석 같은 데는 벌써 한 4, 5개월, 6개월 가까이 되면 이 시트의 그 색깔이, 껍질이 허옇게 벗겨집니다. 아니면 앉았다 내렸다 하는데 그 주름이 잡혀서 그냥 주름이 접히든가,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, 이 시트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, 벌써 한참 오래된 중고처럼 이 시트가 흐물흐물해집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된 이후에는 아무리 보완을 해도 이미 다 망가졌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.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그 새 차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완을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시트 카바를 씌워야 됩니다. 방석 비슷한 그 시트 카바를 판매하는 게 있어요. 이런 자동차 부품 판매하는 데라든가 이런 액세서리 판매하는 데 가면 자동차 시트 그 아마 비싼 건 한 3만원, 싼 거는 뭐 15,000원, 2만원 하는 것도 있어요. 싸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걸 우선 사서 카바를 보완을 해주세요. 시트를 보완을 해주세요. 그리고 앞에 의자, 앞좌석, 그 등받이 뒷면, 그러니까 뒷좌석에 타면, 뒷좌석에 탄 손님이 뭐 술 취한 손님도 타고 뭐 별의별 손님이 다 타니까 뒷좌석에 타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으면서 신발바닥으로다가 그 등받이를 쓱 긁고 지나가고, 이렇게 되면 그 등받이 뒤쪽에가 그 까맣고 깨끗하고 예쁘던 게 한번 쓱 긁고 지나가면 허옇게 쫙 긁혀버려요. 이거 아무리 해도 안 지워져요. 그게 한 몇 번만 그렇게 하고 나면 아주 등받이 뒤쪽이 아주 보기 흉하게 됩니다. 특히 어린애들, 5~6살짜리 꼬마들 타면 발로다가, 신발 신은 채로 발로다가 그 등받이 발로 이렇게 밀고 걷어차고 해요. 그러면 등받이에 그 신발 자국 나고 긁히고 엉망이 되죠. 그래서 엉망되기 전에 그 등받이 뒤쪽에도 이렇게 붙여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차에 흠집이 생기기 전에 그런 카바를 먼저 붙여줘라. 그러면 그게 혹시 뭐 카바가 잘못되면 카바만 교환해 주면 되니까, 그렇게 해서 차가 손상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그렇게 해줘. 그렇게 하면은 차 내의 분위기도 한결 아주 아늑하고 좋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 바닥에 까는 그 매트, 고무 매트, 처음에 새 차 뽑을 때 다 고무 매트로 나오잖아요.
시커먼 고무 매트. 물론 이제 고무 매트가 이 세차를 하고 할 때는 상당히 그냥 편리하고 좋지만 우중충하고 검은 게 보기 싫다 그러면 그것도 바꿔줍니다. 그거 한 3만 원 정도 할 거예요. 그게 그 발판이 그 한 3만 원 정도. 이 등받이 뒤에 그 카바 그것도 한 뭐 5천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. 그거 두 개 운전석 쪽하고 조수석 쪽에 등받이 뒤쪽에 붙여주는 게 있어요. 그거 붙여주고 시트에 이렇게 깔아주고 그러면 아주 차량 내부의 그 분위기도 한결 아늑해지고 또 차량의 그 손상이 가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아주 그 효용 가치가 있어요. 그런 걸 해주면 그렇게 하고 뭐 차내에다가 은은한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방향제 같은 거 하나 딱 넣어 놓으면 아주 그 손님이 차를 딱 탔을 때 기분이 한결 좋고 상쾌하죠. 손님이 기분이 좋으면 기사는 저절로 같이 좋아집니다. 손님들이 타면은 벌써 얘기를 해요. 아저씨 차가 참 깨끗하고 산뜻하고 좋아요. 냄새가 아주 은은한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. 그러면 그 기사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잖아요. 그렇게 해서 차량의 손상도 미리 예방하면서 손님들의 그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내가 제공하는 것도 되고 여러모로 일거양득입니다. 근데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앞에 그 다시방이라고 그럽니까? 그 다시방 위쪽에 그 전면 쪽에 그 위에 뭐 물건들 이렇게 인형도 올려놓고 무슨 뭐 동물 모양의 이런 것들도 올려놓고 방향제도 올려놓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주렁주렁 매달고 이런 거 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게 시야 확보에도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차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정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벼운 추돌 사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추돌 사고가 난다든가 할 때 앞좌석에 탄 손님이 앞으로 몸을 쏠리면서 그 다시방 위에 있는 물건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. 그 위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방향제라든가 인형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끄떡하면서 이마로다 그걸 받아요. 그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다쳤을 텐데 그것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. 또 특히나 이 운전석에 이거 핸들 돌릴 때 이거 손잡이 있죠. 이거 돌아가는 손잡이. 이거를 여기다 부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핸들에다가.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한 손으로 이렇게 핸들 돌리기 이게 편하니까들 그걸 하는데 이게 치명적인 기사에게는 치명적인 게 될 수가 있어요. 전에도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. 가벼운 추돌 사고인데 기사가 죽었어요. 사망했어요. 어디를 봐도 다친 데가 없어요. 근데 사망했어.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 손잡이 꼬다리가 요게 돌출되어 있으니까 추돌 사고 났을 때 이 손잡이가 명치에 가서 충격을 주면서 이 명치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숨졌어요. 사망했어요. 이제 강한 충격이 일어나니까 그냥 이 핸들 같으면은 핸들 전체에 몸이 부딪힐 건데 그게 돌출됐으니까 거기에 명치 끝이 부딪혀갖고 사망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또 뭐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가능하면 그 다시방 위에 지저분한 그런 액세서리들을 올려놓지 마시고 그 액세서리를 놓으면은 그 시야 확보, 특히나 야간 운전할 때 시야를 확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또 사고 시에도 그렇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시방 위는 깨끗하게 비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시간이 꽤 길어졌네요. 이외에도 이제 아무리 세차를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될 거, 교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기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
방진 필터 교환이라든가 또 엔진 오일 교환 주기라든가 타이어 교환 또 브레이크 패드 교환 뭐 등등 새 차라 하더라도 그 주기에 맞춰서 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차량관리 제2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그런 문제들은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